네, 안녕하세요. 데일리아드 이슈 김전입니다.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그럼 12월 16일 데일리아드 이슈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내외 크고 작은 이슈를 알아보는 오늘의 테마 스케줄입니다. 먼저 첫 번째 스케줄은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균주 소송 최종 결정입니다. 지난 7월 당초 ITC에서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균주와 제조 공정을 도용했다는 결론을 도출하면서 미국 내 나보타 10년간 수입 금지 예비 판정을 내린 바 있고요. 지난 9월에는 대웅제약이 이의를 제기하면서 ITC는 재검토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오늘이 균주 소송 최종 결정일인데요. 이미 두 차례 연기가 된 바 있는 만큼 일부 언론에 따르면 다시 한번 또 연기될 수 있다는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스케줄은 넷게임즈의 보호예수 해제입니다. 오늘은 넷게임즈 주식 17%가량이 보호예수에서 해제됩니다. 마지막 스케줄은 11월 수출입 물가지수와 고용 동향 발표입니다. 오늘은 이 두 지표가 발표가 이루어졌는데요. 그중 11월 수출입 물가지수는 전달보다 0.8% 하락하면서 4개월 연속으로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테마 스케줄이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코스피가 6포인트 넘게 오르면서 2763선에서 출발했습니다. 시총상위 대부분의 종목들도 빨간불을 켰는데요. 코스닥도 강보합권에서 출발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수가 증가하고 거리두기 3단계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만큼 오늘도 역시나 비대면 관련주와 택배 관련주들이 오름세를 보였는데요. 자세한 장마감 지수는 화면으로 살펴보시죠. 이어서 오늘 주식시장을 뒤섞이게 한 오늘의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특징주는 이지웰입니다. 삼성증권에서 이지웰의 목표 주가를 상향했습니다. 이지웰의 최대 주주가 현대그린푸드로 변경됨에 따라서 시너지가 기대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지웰은 기업과 공공기관의 직원 복지모를 수탁 운영하는 업체입니다. 임직원이 회사로부터 받은 복지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는 쇼핑몰 등 기업 복지 후생 시스템을 대신 운영해 왔는데요. 이지웰의 고객사는 1,700여 개로 연간 운영하는 복지 포인트는 9,800억 원 규모로 국내 관련 시장 1위 업체입니다. 현대그린푸드에서는 이지웰의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 보유 지분 28.2%를 1,250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이날 종가 대비 60%의 프리미엄을 반영한 가격이라는 점에서 앞으로 현대백화점 그룹의 시너지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지웰의 우수한 비즈니스 모델에도 불구하고 2016년 당시에는 영업이익률이 1.2%까지 악화된 적이 있었는데요. 이전 최대 주주의 무리한 사업 확장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계약으로 관련 리스크도 역시나 해소가 됐습니다. 이에 따라 삼성증권에서는 이지웰의 목표 주가를 기존 13,300원에서 15,300원으로 상향 조절하고 투자 의견은 매수를 유지했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는 미코바이오메드입니다. 미코바이오메드가 코로나19 신속 진단용 제품에 대해 국내 최초로 WHO의 긴급 사용 허가를 승인받았다는 소식에 이틀째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코바이오메드의 제품은 검사에 일반적으로 6시간이 걸리는 다른 진단키트와는 다르게 1시간 내로 결과가 나오는 게 특징입니다. 미코바이오메드는 이번 허가를 계기로 WHO 산하기관과 협력기관의 코로나 원조 사업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상대적으로 의료나 방역 인프라가 부족한 아프리카와 중남미, 아시아 지역의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수출 확대에 나설 계획입니다. 더불어서 백신 치료제 투여를 위해서 필요한 중화항체 생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진단키트의 출시도 앞두고 있는 만큼 이런 기대감이 함께 몰리면서 매수세가 강하게 몰리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특징주는 위더스 제약입니다. 위더스 제약의 주사용 탈모 치료제가 추가적인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증권가 분석에 강세를 보였습니다. 위더스 제약은 순환계 전문의약품과 복제약을 개발하는 기업인데요. 주력 제품으로는 고령화 시대로 수혜가 기대되는 노인성 질환군 약품이 37%를 차지하고 있어서 장기적으로 성장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주사용 탈모 치료제가 위더스 제약의 추가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요. 위더스 제약은 미세침 기술 기반의 장기 지속 탈모 치료 주사제에 관해서 국내 독점 위탁 생산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이 제품은 1회 주사만으로 28일에서 최대 84일까지 효과가 지속되는데요. 2021년에 본격적으로 임상 실험을 시작해서 2023년 4분기에 출시되면 경구용 치료제를 대체할 전망입니다. 네 번째 특징주는 금양입니다. 포스코 케미칼이 미국의 전기차용 배터리용 양극재를 공급하기로 함에 따라서 2차 전지 양극재 관련주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정밀화학 공업 전문기업인 금양이 2차 전지 양극재 소재 산업을 본격화하고 관련 소재 납품을 시작하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금양은 차세대 하이니켈 2차 전지인 수산화 리튬 가공 설비를 구축하고 고객사로부터 관련 제품을 승인을 획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양은 원래 발포제 사업을 해왔는데요. 이 과정에서 쌓아온 기술력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수산화 리튬 가공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수산화 리튬의 가공 공정 중에 필요한 정밀 분쇄, 건조 기술이 기존의 발포제 사업과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2차 전지 양극재 소재는 탄산 리튬이 주를 이루고 있고요. 수산화 리튬 공급이 가능한 기업은 세계적으로 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수산화 리튬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2차 전지의 상승세에 힘입어서 금양은 장중에 큰 폭으로 오르다가 상한가에 도달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 특징주는 삼화 페인트입니다. 이 삼화 페인트에서 반도체 핵심인 에폭시 소재를 국산화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상한가에 도달했습니다. 현재 에폭시는 일본에 대한 의존도가 87%로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하지만 삼화 페인트는 이 기술을 활용한 신규 에폭시 수지 4종 양산 준비를 완료했고요. 이에 따라 반도체 제조의 가장 마지막 단계인 패키징 공정에서 대의존도가 크게 낮아질 전망입니다. 특히 이번에 개발된 소재는 반도체 패키징에 사용되는 모든 형태의 에폭시 소재로 활용될 수 있고요. 대량 합성도 가능하기 때문에 향후 인공지능이나 자율주행차 등에 필요한 고성능 반도체 제작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핫 이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핫 이슈는 연말 막바지 수주 릴레이의 조선주 방긋입니다. 조선주들이 올해 연말 대거 선박 수주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여기저기 전해지고 있습니다. 극도의 부진을 거듭하던 국내 조선사들은 최근 뚜렷한 수주 회복세를 보이면서 주가도 가파르게 반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이후에 현대 미포조선은 전날까지 84.6% 급등했고요. 같은 기간 한국조선해양은 41.6%, 삼성중공업은 39.4%, 대우조선해양은 30.2% 등으로 국내 조선사 빅4 모두 코스피 수익률을 압도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조선업들의 수주 릴레이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조선해양입니다. 현대중공업그룹의 조선제주인 한국조선해양은 유럽과 버뮤다, 아시아 소재 선사들과 LNG 운반선 4척과 초대형 원유 운반선 2척에 대한 건조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는데요. 총 계약 금액은 무려 1조 원입니다. 이에 따라 현대중공업그룹은 코로나라는 위기 속에서도 올해 총 100척, 금액으로는 78억 5천 달러를 수주하면서 연간 목표액의 71%를 달성했습니다. 더불어서 추가적인 수주도 계속될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도 이달 들어서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국영석유회사 에드녹으로부터 초대형 원유 운반석 3척을 2,820억 원에 수주하는 등 막판 몰아치기에 힘입어서 올해 목표치를 60% 가까이 달성했습니다. 삼성중공업 역시 지난 11월 한 달에만 약 3조 원 넘게 수주하면서 전체 수주 목표의 48%를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국내 조선업계는 올해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작년 대비 발주량이 절반 가까이 줄어들면서 어려운 상황이었지만요. 막판 선전으로 수주고를 빠르게 채워나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연말까지 조선 4개사인 현대미포조선과 한국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은 185억 달러 내외로 수주를 달성해서 연간 목표 대비 70%의 수주 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코로나19 충격이 다소 완화되면서 급증하는 물동량을 실어나를 초대형 선박 등의 발주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고요. 조선해운 시황 분석기관인 클락슨 리서치는 올해부터 내년까지 100척의 LNG선이 발주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비록 최근에 원화 강세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은 조선업계에는 다소 부정적인 요소지만요. 대형 LNG 프로젝트의 발주 움직임이 재개되면서 추가 수주에 대한 조선업계의 기대감도 함께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들 아직 안 보셨다면 함께 시청해주시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